안녕하세요. 구급공무원 사회 문제풀이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 헌법 3장을 넘으면서 이제 행정부의 구조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부 구조를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국가 권력 기관을 보고 있잖아요. 행정부 구조 전에 우리가 국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회가 끝났고 오늘부터는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일단은 첫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해당 국무위원들이 부서하고 문서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겁니다. 자, 어휘를 하나 좀 볼게요. 우선 내용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서란 말이 나왔어요. 부서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서라고 그러게 되면은 어떤 파트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부서는요, 어떤 이제 그 법령이라든지 행정부 내 법령이라든지 또는 이제 나라의 전체 중요한 일과 관련된 내용을 문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국무위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무위원은 장관급들이 되겠죠, 그죠? 국무총리 장관급들인데 장관급들께서 함께 서명하는 일을 우리가 부서라고 합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 행사 중에서 국무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부서라는 활동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명확히 설정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권력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와 관련이 없는 걸 찾을게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우선요, 이거는 제가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자, 우선은 답이 3번이 아니고요. 자, 4번이에요. 이게 문제 만들다가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파워포인트다 보니 조금 이제 핀트가 났는데, 4번인 이유가 일단은 1번, 2번, 3번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는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안건을 심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집행을 좀 더 효율적이고 유기적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독자능을 막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권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데 신중히 행사함으로써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 답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자, 권력 행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즉, 대통령의 어떤 권리라든지 권력에 대해서 여기까지 어떤 선을 그어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든 선이 없으면은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 권력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권력을 극대화시켜서 아무래도 이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같은 내용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권력 행사 남용 얘기가 나왔는데 4번 보게 되면요,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잘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권력 분립의 원리랑은 크게 여기서 관련이 없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입법 얘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 얘기 나와야 되고, 사법 얘기 나오고, 이런 측면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좀 지울게요. 자, 4번. 자, 다음 내용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가장 바르게 지적한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대법원의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두 번째, 국회 예산 심의 및 국정감사 조사권. 세 번째, 헌법을 위반한 또는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제기할 수 헌법 소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문제 읽으세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걸 찾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쪽에 있는 건 대법원, 국회, 그리고 탄핵 소추권, 모두 사실은요 행정부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죠. 다시 말하면은 이쪽은 사법부 얘기고 이쪽은 입법부 얘기고요. 그리고 이쪽은 탄핵 소추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일종의 견제하는 장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자, 보게 되면요,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행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견제를 왜 하냐 이거예요. 다 보게 되면은 견제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견제 가장 큰 목적,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견제 목적은요, 바로 삼권 분립을 통해서, 삼권 분립을 통하고 서로 이제 견제를 함으로써 바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행정부의 권력 또는 권리를 남용하는 문제를 막아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들어갈게요.
자, 5번 문제 들어있습니다. 자, 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문제 잘 보세요. 권한은 권한인데요.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된 권한이에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등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결론은 뭐예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리는 헌법 수호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 즉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권한이 무엇이냐가 먼저 나와야겠죠. 이 권한이 무엇인지 알고 이 권한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이 권한은요, 대통령이 여러 어떤 위치적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 하나인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에요. 즉,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쉽게 말하면은 바로 이 나라에서 가장 최고야, 이게 아니라 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거를 구분을 하고요. 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답으로 정하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통령 권한은요, 크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권한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부의 중심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즉,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통솔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첫 번째는요, 긴급 명령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헌법 수호권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는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안을 거부함으로써 국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국가의 어떤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전포고 및 강화권을 통해서요, 대외적으로 국가의 어떤 대표로서 통수권자 역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반면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아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임명권이고요. 공무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했죠.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요. 두 번째는 국군 통수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주면요, 우선은 자, 답이 3번이겠죠. 왜냐면 3번은 공무원 임명권은요, 일단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공무원이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즉,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모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네요. 자, 좀 지울게요. 자,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필자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장치가 아닌 것이란 문제입니다. 아닌 것. 자, 볼까요? 자, 해방 이후에 계속되는 우리 정치 경험은 권력을 잡은 사람은 모두 그것을 남용하고 자기 권위를 최대한 신장하려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끊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제시대 해방 이후에요, 우리 어떤 정치 경험을 했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권력자 또는 위정자 되겠죠. 이분들은 모두 그것을 남용한다. 자, 남용이란 말 나왔네요. 자, 남용이란 말, 뭐 국어 시간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좀 이걸 좀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오용과 달라요. 오용은 좀 잘못된 걸 모르는데 잘못하는 거고요. 남용은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권위를 최대한 향상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의 속성상, 권력의 특징상, 속에 담긴 성격상 권력으로서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권력으로서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앞에 있는 이 권력과요, 뒤에 있는 권력이 다른 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즉, 어떤 거냐? 권력이 봐요. 뭐, 어떤 것? 분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분립된 권력이 그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서로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도 필수적이다.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지금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잡은 사람마다 모두 남용하고 나중에 뭐 독재기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겪다 보니까. 그럼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을 막기 위한 새로운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야겠죠. 즉, 권력을 나누고 그 나눠진 권력이
서로 기관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인데, 근데 문제 다시 보세요.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게 되면은, 자, 우선 1번 보겠습니다. 1번. 법률안 거부권은요,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입법부가 만든 법을 이제 행정부, 즉 대통령이 이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자, 국회의 국정조사와 또는 감사권은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이죠.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를 입법부 입장에서 이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우선 답은 3번이고요. 3번은 관련이 없는 게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제안권은요, 이거는 헌법을 개정하자고 대통령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이거는 권력 분립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권은요, 자, 이 부분은요, 헌법재판소, 뭐, 간단히 말하면 헌법재판소 독립된 기관이고요.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이제 사법부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위헌법률, 잘못된 법률에 대해서, 이 법률을 누가 만들어요? 입법부가 만들겠죠? 그럼 이 잘못된 법률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역할이죠. 다시 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대법원의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이야. 자, 여기 보게 되면요. 대법원은요, 사법부에 속하죠. 그런데 명령, 규칙, 처분은요, 주로 어디서? 행정부에서 하는 역할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법부가 행정부가 만든 어떤 규칙이라든지 법에 대해서, 그 행정부 내부의 법이 이제 명령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는 겁니다. 즉, 사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관계가 없는 거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8번 문제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이제 좀 다른 게 나왔네요. 자, 감사원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 나오게 되면요, 감사원이 어떤 기관인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아이고야. 네, 됐습니다. 자, 이게 마우스를 클릭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끔 이제 앞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원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밑에 보세요. 밑에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우선 감사원은요,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행정부 내의 기관을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통령 직접 관할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기관이지만은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받거나 대통령의 어떤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야죠. 아무래도 감사원의 역할을 하는 일이 좀 이제 옛날로 치게 되면은 아주 옛날에 그 왕조 시대를 보게 되면 감찰부라든지 사원부라든지 어사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즉 약간의 그 어떤 행정부 내에 좀 암행어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라든지 또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져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국가의 세입 세출을 결사합니다. 자, 보세요. 국가에 어떤 세금이 들어오고 그 세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산을 담당하는 게 감사원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자, 단체 회계검사. 자, 이거는요. 단체 회계검사는 말은 그 행정부라든지 입법부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에. 그러면은 여러 이제 부서들을요. 이 안에서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업무 이외에 회계, 금전적인 부분에서 금전적 예산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이 쓰임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감사원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행정기관이라든지 기관 구성원, 즉 공무원에 대해서요. 감찰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행정기관이라든지 그 행정기관 속해 있는 공무원들 어떤 비리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면은 감사원이 파견되어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원은요, 가장 아무래도 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감사원의 대표는 감사원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감사원장은요, 첫 번째, 대통령이 임명한 건 맞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행정부의 기관장이다 보니까 대통령 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누가? 국회의원이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겠죠, 국회에서. 자, 특징은요, 임기는 평상 4년인데요, 중간에 중임이 한 번 정도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문제 보시면요.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1번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는다. 아, 이게 틀렸네요. 자, 뭐가 문제예요? 대통령 직속기관은 문제가 전혀 없죠. 얘는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대통령의 지시를 안 받죠. 대통령 지시를 받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독립성이 떨어지게 되고 독립적인 권한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 지시 받게 되면요, 가령 이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대통령 해본 적 없으니까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아무 사람이니까 자신이 어떤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는 어떤 행정부서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이런 행정부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좀 편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를 받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감사원의 독립적인 권한이라든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렴도라고 해야 되죠. 이런 좀 강직한 이미지가 좀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나머지는 보세요. 2번 보게 되면은 세출 문제 나왔고요. 세입 세출 문제. 그 다음에 회계검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감찰 나왔네요. 문제 없죠. 3번 감사원은요. 자, 쭉 보게 되면은 나중에 대통령과 그 차는도 나중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맞죠? 그래야 이게 공포가 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네 번째. 자, 감사원장은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 맞죠? 그리고 임기 4년이고요, 중임이 한 번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다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우선은요, 뭐, 설명보다는 일단 답을 먼저 정하고, 일단 풀이를 들어가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답은 4번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서 뭐 선관위원장이라는데, 우선은 1번, 2번, 3번은 뭐 대통령 임명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 임명을 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가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4번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보세요. 선관위원장은요, 일단 선거 관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 쪽에서 어떤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은요,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위원이 9명 정도 되잖아요. 그 9명이 내부 선출을 하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요, 내부 선출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 다른 말로 호선이라거든요, 호선. 그러면, 어디서 보니까 선관위원장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임명장 주던데 그럼 이 대통령 임명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대통령은 그냥 임명장을 수여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기본적인 구조는요, 내부 선출이고, 그걸 우리가 호선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제 좀 좋게 말하면은 형식상 구색을 갖춰야 되잖아요. 선관위원장이니까요. 그래서 임명장을 대통령 수여를 합니다. 임명장 수여하는 것과 임명을 하는 것은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없는 것, 아닌 것이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문제. 자, 16번 들어가겠습니다. 좀 많이 넘어갔네요. 자, 밑줄 친 지위에서 갖는 대통령의 권한을요, 보기에서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대통령은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이중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자, 여기서 전제가 나왔네요. 어떤 전제예요? 첫 번째, 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요, 국가의 원수로서의 지위가 나왔습니다. 즉, 문제의 방향이 나왔네요. 어떤 거요? 어떤 지위를 가지냐에 따라서 질문의 답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요, 행정부 수반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다. 자, 문제 나왔네요. 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을 찾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 아래에서 정치적 실권을 가진 대통령이 주어지는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국회 및 사법부의 권한에 대응된다. 자, 마지막 나왔네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 및 사법부의 권한에 대응한다. 다른 한편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견제 역할도 가능한 권한이 되겠죠. 자, 일단은 총 6개가 나옵니다. 총 6개요. 일단 답부터 정하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이기 때문에요. 이 앞에 있는 기역, 디귿, 미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니은, 리을, 비읍은요, 국가 원수예요. 자, 집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일단 니은이라든지 리을이라든지 비읍은요, 특히 계엄 선포권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의 대표로서 나라의 어떤 문제라든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나서서 어떤 선포를 하잖아요. 계엄을요. 그죠? 질서 유지를 위한 거죠.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조약 체결과 비준이에요. 자, 조약 같은 경우는 나라 사이 약속이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나서야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국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겠지만요. 즉 대표로서 역할입니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대표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겠죠. 자, 됐죠. 반면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답이 되겠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보게 되면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디귿이에요. 대통령령 발표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자 령.
명령 영자잖아요. 그러면 행정부 내에서만 통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대표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얘기했죠. 그리고 행정부 각 부를 지휘할 수 있는 또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억을 보게 되면요, 국군 통수권과 관련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군대를 통수하잖아. 그러면은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원수 아닐까라고 얘기하지만은, 일단은 그 사회 교과라든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국군 통수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 있어요. 행정부 수반으로 정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 보게 되면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자, 보이나요? 병정통합주의라고 하는데, 자, 병정통합주의란 말이, 여기 써놨네요, 제가. 여기 지우면 되겠네요. 좀 지워드릴게요. 아이고, 미리 봐야 되는데, 이거를. 자, 병정통합주의가 쉽게 말하면요, 병은 병사겠죠. 군대를 의미하겠죠. 그죠? 정은 어떻게 보여요? 정은요, 어떤, 우리는 행정, 정치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군정이라든지, 군을 다스리는 문제라든지, 군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법령을요, 누가? 행정기관장이 관장하는 걸로 일단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행정기관장이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행정기관장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인데 행정부를 관장하는 수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군 통수권도 행정부 수반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빠르겠고요. 그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이 문제는 수능 문제인데요. 아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림은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기억에서 미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하나씩 볼까요? 기억 비어있고요. 니은 감사원이고요. 디귿은 또 비어있네요. 리을과 미음은 둘 다 각 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리을하고 미음을 따로 문제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 요 세 가지만 좀 중심적으로 보면 되겠거든요. 자, 우선 그러면은 기억은 여러분이 딱 봐도 제일 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겠죠. 자, 그럼 반면에 디귿 같은 경우는 각 부를 관장을 하고 각 부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니은 감사원은 그대로 맞고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 됐죠? 자, 우선은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죠? 자, 틀린 거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 문제가 안 돼요. 다 맞는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요점이니까요. 자, 3번 보세요. 자, 니은은 감사원이에요. 자, 감사원장의 장과 달리 국무총리는 디귿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답이냐면요, 이게 문제예요. 달리가 아니에요. 국무총리는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고 국회가 동의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감사원장도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고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감사원장이든 니은이든 국무총리든 디귿이든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디귿은 뭐예요? 국무총리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틀린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제 조금 넘어가서 행정부 내용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좀 지울게요. 아이고야. 자, 3번 문제인가요? 자, 보세요. 다음 중 법원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법원의 기능이에요. 법원의 기능. 자, 법원의 기능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한데요. 일단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씩 볼게요. 답은 나왔는데요. 우선은 1번, 2번, 4번 문제는 모두 문제가 없어요. 우선 명령 규칙을 심사하는 거, 명령 규칙 행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행정부가 하는 것을 심사하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역할이 맞아요.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 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나오는데, 우선은 이거 좀 말을 좀 끊을게요. 자, 보게 되면요, 위헌법률 심사까지 잘못된 법률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죠, 헌법에 위배된 법률을 판단하거든요. 여기까지는요, 헌재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부분을요, 제청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요 재청권을 가지는 게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좀 사법권의 역할을 맡는데 문제 보게 되면요. 헌법재판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원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도 문제가 안 돼요. 4번이요. 소송규칙 재정권 당연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규칙에 대해서 재정권. 마찬가지.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럼 3번 보세요. 기관쟁의 조정권이에요. 자, 기관쟁이란 말은 뭐냐면요. 행정기관들이 아무래도 자기들 여러 행정기관이 있는데 행정기관들끼리도 서로가 갈등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각 부서별로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조정을 가진 역할을 가지는데 문제는요. 이거는 왜 헌법재판소에서 해줘야 되느냐. 여러 기관 중에서 법원 마찬가지로 법원도 다른 기관과 충돌이 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법원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중립적인 역할에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쟁의 조정권 같은 경우는요.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나타난 국가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가작용이에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땡땡 그 부분요. 23일 땡땡씨가 가로등 침수 감전사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에게 물어줄 손해배상 책임은 한전에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뒤집혔네요. 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가로등에 전기를 공급할 당시 시행 중이던 전기 설비 기준에는 자, 가로등에 누전 차단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한전이 전기 공급을 소홀히 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전사의 책임은요. 한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적인 뭐예요? 이 국가정을요. 법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사법적용이라고 하죠. 사법적용. 아,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네요. 자, 사법적용이라고 하는데 즉 법령을 이용해서 어떤 법을 이용해서 어떤 사안이 맞는지 틀린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와 관련이 없는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답부터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답은 4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1번, 2번, 3번, 5번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근데 4번 보게 되면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은 맞아요. 사법적인 목적이 공익 실현이잖아요. 그렇죠? 기본권을 보장에 의한 목적도 크고요. 근데 능동적은 아니에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앞에 수업 배울 때 우리가 소극적이라 그러게 되면 내가 나설 필요가 없이 국가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 국가 작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국가가 작용을 할 건데 국가가 직접 나서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야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얘기하면 개인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고요.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서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즉 소극적 국가작용이라는 말은요. 국가가 나서서 직접 챙겨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느끼는 사람에 한해서 직접 이제 소송을 걸고 재판 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판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요. 4번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됐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자, 그림은요. 어느 재판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 절차에서요. 가장 타당한 설명만을 보게 해서 고른 건데요. 자, 일단 표를 보게 되면요. 한 5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자, 쉽게 보세요. 쉽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검사가 눈에 띄죠. 그리고 누구를 구속시킨대요. 구속이란 말은 아무래도 이제 죄 지은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게 민사보다는 형사 재판의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순서는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검사의 공소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판, 즉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입니다. 즉 전형적인 형사재판을 얘기하는데 특징은요. 형사재판 특징은 딱 두 가지 마시면 돼요. 하나는 여기는요. 누가 소송을 걸었느냐가 원고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원고는 국가기관이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검사가 되겠죠. 피고는요. 피의자가 나오겠죠. 피의자는 아직 범죄자가 아닙니다. 범죄를 주었을 피해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결론 안 났어요. 판결이 돼야 이때부터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공개재판주의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3심제까지 간다는 점. 아무래도 이제 즉 피의자가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신급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답만 찾으면 되겠죠. 자, 아이고야. 우선은 나머지는 문제가 안 돼요. 디귿 보세요.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다투. 자, 여기는요, 개인이죠, 개인.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4번이 있죠. 기억, 리얼이요. 디귿은 안 됩니다. 민사재판이에요. 이런 건 있어요.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다툼이 이제 민사 쪽인데, 이 민사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뭐 강도짓을 했거나 또는 살인을 저질렀거나 해서 개인이 개인의 어떤 다툼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을 해서 벌을 줘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형사재판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어떤 다툼을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나. 여기서 그래서 민사에서는 먼저 소송을 건 쪽이 원고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아이고야. 자, 7번 문제네요. 보세요. 자, 다음 기사에 자, 세모 3개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후의 행동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이 문제는요,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내용 굉장히 쉬운데 잘못 이해하면 쭉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문제가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제가 있어요.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에 이후의 행동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억, 니은, 요 내용, 박스 내용 이후의 상황을 유추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랬을 것이다. 알겠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내달 퇴임하는 동그라미 3개 후임으로 세모 3개의 대전 고법, 자, 고법은 고등법원이죠. 자, 법원에 부장 판사를요,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 세모 3개가 나중에 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대법원장이 되시겠다 이거죠, 그죠? 됐어요? 자, 대법원장 된다는 얘기예요. 좀 지울게요. 좀 됐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 제청을 수용할 경우에 조만간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인사청문회가 준비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이후에 거수 표결을 통해서 동의안을 가결 또는 부결 정하게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의 행동 모습을 찾는 문제예요. 자, 한번 기억 보세요. 자, A 사건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사건이에요. 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다. 자, 상고심.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1심, 2심, 3심으로 넘어갈 때 이제 뭐 항소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올라가면 상고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상고란 개념은요, 통상적으로 그 2심에서 3심, 다시 말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넘어갈 때 하는 이제 항소 내용이 상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억은 관계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정당에 대해서. B정당이 뭔지 몰라도 그냥 정당이에요. 정당에 대한 해산 결정. 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하겠죠. 정당 해산에 대한 심판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노동부의 C 규칙에 대해 무효 판결 내렸다. 자, 여기서는요, 노동부라는 말 나왔네요. 노동부는 아무래도 어디 거예요? 행정부죠, 그죠? 행정부 기관이죠. 그럼 행정부의 기관에서 하는 그들만의 어떤 법령을 뭐라 그래요? 그들의 규칙이죠. C 규칙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규칙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즉 뭐예요?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문제가 없습니다. 리을 보게 되면요, D 몰라도 됩니다. 그냥 D예요. 두 국가기관의 권한. 자, 국가기관의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죠. 기관에 대한 어떤 쟁의에 대한 심판이겠죠, 그죠? 조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기업과 디귿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대법원장으로서 가능한 판단과 권한이 되겠죠. 니은과 리을은요, 헌법재판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1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법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만으로 묶인 거예요. 자, 다시 법원과 관련 없는 걸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억.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자, 볼까요? 하나씩. 명령, 규칙, 심사, 처분에 대한 심사요.
자, 옳지 않은 것이니까 기억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 없겠죠? 자, 니은 보세요. 비상계엄할 군사재판은요, 모두 단심이라면 한 번에 그냥 한 번, 1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군사재판이라 할지라도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죄의 어떤 그 가중이 큰 경우, 사형까지 간다면요, 이걸 1심을 끝낼 수 없습니다. 중대범죄 같은 경우는 3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표결에 대한 항소심은요, 상급법원이 담당한다. 아니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요, 지방법원에서 그 처음에 소송을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대법원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지방법원에서 처음에 소송을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1심이라고 그래요. 1심. 1심이 들어갈 건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요, 사안이요, 경미한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 중대한 수준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경미한 수준이면요, 보통 우리가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 재판관이 한 명 있는 경우가 있고요, 3명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미한 경우는요, 굳이 재판관 3명까지 둘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한 명 이제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단독판사로 해요. 단독판사. 반면에요, 중대한 경우는요, 애초부터 좀 사안이 시급해서 1심에 들어간 경우는요, 단독판사가 아니라 판사가 3명이 배치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3분의 판사가 이제 합의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지방법원은 본원에서요, 쉽게 말하면은 합의를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합의부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 결과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수긍을 하거나 수긍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긍을 하게 되면 상관없지만 수긍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항소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중대한 경우는 본원 합의부가 했는데 여기서 항소를 하게 되면요, 다음에 이제 고등으로 가면 돼요. 이게 2심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경미한 경우잖아요. 경미한 경우 단독판사인데 여기에 수긍을 못할 경우에는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항소를 할 경우에는요, 그래? 그러면은 판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지방법원에 있는 합의부로 가게 돼 있어요. 상급법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방법원, 상급법원은 뭐예요? 고등법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지방법원에 대한 얘기지만은 법안의 사안이 경미하냐, 중대하냐에 따라서 판사가 배치가 다른다는 점. 그래서 향후에 항소를 할 때 고등으로 가느냐, 왜냐면 고등법원이 많지가 않아요, 전국에. 아니면은 지방법원의 합의부로 가느냐,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간혹 경미하다, 중대하다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요, 이건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왜 보통 개인과 민사 다툼 같은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땅 문제라든지, 땅 문제인데 왜 그 계약서가 틀어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 같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경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독 판사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떤 그 사안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이게 범죄 행위와 연결이 된다면 중대로 들어가겠죠. 그때는 이제 본원 합의부로 가진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자,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아이고야. 자, 다음 그림의 밑줄 친 이 기관에 대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갑은 그의 딸이 만 5세지만 초등교육을 받을 만한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취학 연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합니다. 자, 이에 갑은요, 만 6세가 되어야만 취학할 수 있게끔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이 기관에 심판 청구하였습니다. 자, 위헌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소 문제가 되겠죠. 자,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를 8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8살에 들어가면은 만으로 해도 만 6세긴 해요. 그런데 참 이게 요즘 보니까 좀 그 전에도 한 2000년대 중반인가요? 그때 이제 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저 좀 의아하게 했었어요. 그러면은 뭐 아무튼 법이 그러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아무튼 좀 신기하게 했어요. 저 아무래도 보통 저는 8살이 돼야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했고, 간혹 이제 좀 뭐 아프거나 그래서 한 1년 뒤에 가는 경우는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 한 1년 앞당겨 갈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저도 8살 학교를 들어가는 케이스라 뭐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기억.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결정한다. 조세, 세금의 종류와 세금을 부과하는 퍼센트를 일정하는 거죠. 자, 이건 입법부가 하는 거죠.
두 번째,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을 행사한다. 자, 이건 사법부 행정부를 견제하는 내용이죠. 법원이 하겠죠. 세 번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자, 조례란 말 나왔네요. 자, 이건 지방의회예요. 자, 근데 특이한 건요, 헌법의 범위가 아니에요. 법령의 범위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방의회 자체가, 제가 지방자치단체가요, 일단은 관할하는 게 이제 행정부에서 관할을 다 하잖아요. 지방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령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요. 정부가 제소한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이거 최근에 이게 나왔었죠. 자, 이거는 헌법재판소 되겠죠. 자, 그리고 미음, 법관의 자격을 가진 부인의 재판관이 구성된다. 이 또한 헌법재판소예요. 자, 그 다음 비읍 보세요.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 감찰 능력을 감찰 기능 수행한다. 이거는 감사원이겠죠.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옷, 국가기관 상호간 서로 기관들 간의 권한이라든지 의무의 한계에 대해서, 왜냐면 쟁의가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 심판한다. 되겠죠. 헌법재판소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리을, 미음, 시옷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서요, 지방자치제도의 내용인데요. 이거 한 문제예요. 이 한 문제에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요점 정리가 모두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뭐 100% 이루어진다보다는요,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자, 2013년 지방제 문제네요. 자, 지방자치제도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겁니다. 자, 보세요. 우선 지방자치제도를 좀 이해를 좀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자, 좀 체크할게요. 자, 첫 번째. 우선 지방자치제도는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크게 기초와 광역으로 나뉘어요. 기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예요. 시, 군이고 추가로 구가 들어가는데, 이 구가 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시의 구가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 내부에 있는 구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시장, 군수랑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장이랑 같은 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는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시보다는 규모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시라든지 광역시라든지 전체 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뭐냐? 이 구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울, 그리고 뭐 인천, 대전, 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6, 7대 대표 도시들, 여기에 속한 구는요, 기초자치단체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일단은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이 특정 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부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나 특별시는 광역으로 넣고, 그 세부 조직이 될 수 있는 그 구는요, 광역시나 특별시에 있는 구는 일반 기초자치단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주민소환 대상은요, 우선은 자치단체장. 자, 주민소환 가능하죠. 자치단체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군수, 뭐 도지사, 구청장, 뭐 광역시장 다 되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 맹점이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요, 그 자기가 뽑은 의원에 대해서 소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지역구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비례대표는요,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이게 좀 맹점이에요. 자, 요거 좀 체크 잘 하시고요. 자, 지역구만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자치단체가 이제 제주와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관광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그 어떤 영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가 된 거고요. 세종은 이제 우리가 흔히 과거 정부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정부기관을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세종은 특별자치시가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여기와 관련은 없는 거 찾으면 되겠죠. 자, 바로 얘가 문제네요. 자, 디귿, 리을, 미음은 답이 나와요. 문제가 없어요. 답 나왔으니까 우선 기억 보세요. 성남시 분당구와 김해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럴듯하잖아요. 김해시는요, 기초자치단체가 맞고요. 성남시도 기초가 맞아요. 그럼 문제가 뭐가 문제냐? 성남시와 김해시는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성남시 분당구예요. 분당구는 일반 동네예요. 그쵸?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하게 되면 이게 달라지게 되죠. 그 강남구하고 김해시하고 동급이잖아요. 그렇죠? 자, 니은 주민소환 대상에는요, 비례대표는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기역과 니은을 제외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네, 이로써 오늘 그 3단원에서 마무리된 게 행정부,
그리고 이제 법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방자치제도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3단원 전체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 부분은 일단은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은 말뜻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힘들거나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다만 각 부서별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헌법 그 자체가 요구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복습이 이루어지면은 문제풀이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